오늘은 뉴럴 OD 할 건데 제가 열심히 PPT 만들었는데 DSBA에 훨씬 잘 만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슬펐는데 둘 다 하려고 합니다. 둘 다 보면서 하려고. 그래서 요거 김정섭님께 이름이 던가요? 그렇습니다. 김정섭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뉴럴 OD 뉴럴 OD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OD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OD 설명을 사실 거의 다 할 것 같아요. OD 설명 많이 하고 이제 뉴럴 OD 잠깐 한 다음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은 이제 어떤 함수를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통은 이 fx가 저희가 리니어랑 논리니어 섞어서 이제 x 입력을 받아서 어떤 y 햇을 만들어서 뭐 실제 y랑 비교를 해서 로스 펑션을 채워서 이걸 학습을 하죠. 그래서 fx를 찾는 과정인데 어떤 함수를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함수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할 거고 그래서 함수를 찾는 과정이다. 그래서 미분이 먼저 나오는데 왜냐면은 뉴럴 OD니까요. OD가 이제 미분 방정식이라 미분이 나옵니다. 미분 값은 어떤 함수 값에서 이거 기울기 구하는 거 이거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이 적분인데 적분을 왜 하냐 하면은 미분의 역함수인데 어떤 미분 값에서 적분을 하면은 함수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분 값을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거를 적분하게 되면은 함수 값을 알 수 있으니까 미분 값으로 함수 값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분이 필요합니다. 네, 돌아왔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적분이다. 그래서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OD 뉴럴 OD니까 미분 방정식은 이제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요거는 제 거 틀어놓고 하겠습니다. 뉴럴 OD가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 좀 저는 원래 생소했는데 제가 미분 방정식 수업을 듣긴 했는데 생소하더라고요.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해서 이제 미분 방정식 중에 하나인데 미분 방정식 1번이 이제 상미분 방정식, 2번이 편미분 방정식, 3번이 이제 디퓨전 모델 하시는 분들이 하는 스토캐스틱 디퍼런셜 이퀘이션. 이거는 한글로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르는 변수, 미지 변수가 하나짜리 그런 미분 방정식을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여기 x랑 t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u 함수가 어떤 미지 변수 두 개짜리 독립 변수인 x랑 t로 이루어진 거여서 서로 다른 x로 편미분하고 t로 편미분하면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 감사합니다. 3번은 이제 w를 더하는 건데 미소 변이를 더하는 건데 이제 w가 가우시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약간의 가우시안을 더하는 거 그걸로 이제 fx된다 x를 맞추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미분 방정식인 이유가 여기가 미분 값이 들어왔죠. 그래서 미분 값으로 원래 x를 추정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푸는 예제를 하나 가져왔는데 간단하게 1번식 같은 이제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주어졌다. dx분의 dy가 y다. 그러면은 뭐 y를 넘겨주고 양변에 적분을 붙여서 여기 적분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적분이 좀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분 방정식에는 적분이 좀 나오게 되는데 그 적분을 하게 되면 ln y 그래서 뭐 넘기면은 4번과 같이 되죠. 2의 x 플러스 a. 근데 여기서 a는 조건이 하나 더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따라서 a가 바뀌게 되고요. 요렇게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면 되는데 제가 미분 방정식을 별로 안 좋아했던 이유가 수업을 들을 때 연습 문제를 하나 풀려면 이제 종이 한 장이 꼭 가득 차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머리도 아프고 손도 아프고 하기 때문에 요게 그 예제인데요. 이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그냥 사실 이거는 그냥 아까처럼 복잡하게 생기지 않아서 넘기고 할 것도 없고 그냥 적분을 하면 되는데 2x 제곱이 적분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상 우리가 아는
그런 함수들 뭐 사인, 코사인, 뭐 로그 뭐 이런 걸로 나타낼 수가 없다라고 하죠. 근데 사실은 적분을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EX 제곱을 구할 수도 있고 적분은 그냥 더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적분을 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그 값을 수식으로 나타낼 수는 없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수치 해석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위키에서 긁어왔고요. 수치 해석이 뉴메리컬 메소드, 뭐 뉴메리컬 애널리시스라고들 하는데 컴퓨터를 이용해서 컴퓨터에게 노가다를 사용해서 이제 구하는 거라고 합니다. 아까 예제와 같이 보면은 요거를 구분구조법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식으로 더해 나가면서 구할 수도 있겠죠. 뉴메리컬 메소드를 이용해서 ODE를 풀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수식적으로 풀진 않을 거고 수치 해석적으로 푸는 방법만 이제 볼 겁니다. 그래서 뉴메리컬 메소드의 예시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이게 뉴턴 랩슨 메소드라고 이제 저희 옵티마이제이션 배울 때 그레디언트 디센트 배울 때 같이 배우는 거죠. 이것도 이제 애니메이션인데 여기 제일 처음에 어떤 값을 하나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울기 접선에 대해서 이렇게 쭉 긋고 x 절편을 찾아서 또 거기서 이제 접선을 긋고 이걸 반복하는 과정인데요. fx는 0의 해를 찾는 과정입니다. 이게 fx는 0의 해를 찾는 과정인데 어디로 뭐 아무 데서나 찍어도 이제 0에 가까이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게 되면은 점점 x1, x2, x3, x4 할 때마다 이제 x는 0의 해로 점점 가까워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제 이런 거를 또 하려면은 이게 언제 수렴하는지 발사하는지 뭐 이런 것도 알아야 되긴 하는데 일단 예시로 저희가 좀 친숙한 예시로 요거를 좀 들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xt 플러스 1은 초기값 x0가 들어왔을 때 x1을 구하고 x1이 들어왔을 때 x2를 구하고 해서 무한대로 가면은 결국 해를 찾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고요. f'이 0이면은 발산하지 않을까요? 그런 발산 조건을 이제 좀 구해야 되긴 하는데 저는 뉴턴 랩슨 메소드 잘 몰라서 언제 발산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발산할 때도 있고 수렴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찾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이제 공부하는 게 이제 수치 해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오일러 메소드입니다. 오일러 메소드는 여기를 또 참고하게 될 텐데 OD를 왜 사용하냐 이런 것도 알려주는데 이제 축구공을 찰 때 저희가 물리 시간에 많이 배우는데 저런 거 있을 때 이제 가속도가 일정할 때 속도는 가속도의 적분, 위치는 뭐 속도의 적분해서 구하는데 그래서 가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속도는 뭐 x, cx라고 나타낼 수 있고 또 이걸 적분하게 되면은 축구공의 위치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일정 시간 t에서의 축구공의 위치를 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미분 방정식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속도를 뭐 적분해서 뭐 이렇게 나타냈다 뭐 이런 것 같고요. 이거는 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일러 메소드가 그 중에 하나다. ODE를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오일러 메소드다. 아까는 사실은 오일러 메소드라고 하기는 좀 힘들고 오일러 메소드를 미분 방정식을 푸는 메소드는 아니었죠. fx는 0을 찾는 거니까. 이제 ODE를 푸는 방식 중에는 오일러 메소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일러 메소드는 이제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는데요. 초기 조건이 일단 있어야 됩니다. 초기 조건을 주고 그 초기 조건에서 저희가 어떤 함수에 미분값을 다 안다고 가정하고 미분값을 x, y가 주어졌을 때 미분값을 다 안다고 가정하고 어떤 t에서의 어떤 x에서의 y값을 찾는 걸 이거를 이제 미분 방정식의 일반화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식이 있다고 하면은 이 식을 푸는 과정입니다. f'x가 2x일 때 그리고 초기 조건이 1,1일 때 x가 1이고 y가 2인 거죠. 그래서 그럴 때 뭐 f3을 구하시오, f5를 구하시오 하면은 저희는 사실 이거를 적분해서 풀지 않습니까? 이제 적분해서 뭐 x 제곱 플러스 a로 구한 다음에 a를 여기서 구하고 초기 조건에 의해서 그러면 x에다가 5를 대입하면은 f5를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이제 오일러 메소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어떤 점이 주어져도 이제 미분값을 압니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 조건에 어떤 x, y가 있을 때 미분값을 아니까 그걸로 약간 이동합니다. 미소 변이만큼 이동을 해서 이거는 h나 뭐 델타 x만큼 이동을 해서요.
그 점에서 다시 F'X를 구한 다음에 다시 그만큼 움직입니다. 이렇게만 보면은 뭔가 감이 안 올 수도 있는데 다음에 그림에 좀 이쁜 게 있었어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이 방식의 일단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게 실제 함수고요. 요게 지금 이 위에 게 저희가 오일러 메소드로 구한 건데 오차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변이를 매우 작게 해야지 이제 오차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오일러 메소드보다 더 좋은 메소드를 써야지 이 오차를 끝까지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오일러 메소드는 갈수록 커지고 그래서 별로 안 좋다. 다른 것도 좋은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제 뭐 벡터 필드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레디언트 필드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레디언트가 주어진 모든 점에서의 그레디언트가 지금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미분값이 다 주어져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초기값을 어디로 잡냐에 따라서 이 함수가 결정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노란색으로 된 거는 어떤 이렇게 선을 그으면은 함수를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함수가 무한계만큼 있죠, 여기서. 근데 초기 조건을 지난 함수는 단 하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딱 보면은 뭔지 여기 이렇게 선을 그리고 싶어지는 뭔가 선이 있죠. 그래서 다음 같이 나오는데 이런 선을 우리가 그릴 수 있고 x는 6에서의 값을 구하고 싶다. 그럼 이 화살표 끝에 있는 점을 구하면 우리가 이 함수 값을 찾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단점은 이제 살짝만 위아래로 흩어지면은 이제 이상한 선을 타고 가게 되는 거죠. 선을 점점 다른 선을 타고 가게 되면서 완전 이상한 선을 타고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좀 작게 설정해야 된다. 라는 게 있습니다. 그라운드 트루스를 그려보자면 이렇게 미끄러운 선이 될 것 같고요. 컨티뉴어스. 그래서 이거를 근사하는 과정이다. 오일러 메소드가. 푸는 방식은 이제 y0에서 이 초기값이죠. 초기값에서 어떤 매우 작은 스텝만큼 기울기를 통해 간다. 그래서 기울기를 통해 매우 작게 움직이고 매우 작게 움직이고 이거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t까지 여기는 뭐 이터레이션이라고 해서 1씩 증가시키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원하는 t가 나올 때까지 증가시키면 됩니다. h를. 그래서 h를 뭐 h분의 100만큼 했다. 그럼 100만큼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요. 식을 합치면은 계속해서 더하기를 하는데 요거는 초기 값에서의 기울기값, 요건 그 다음 값에서의 미울기값. 여기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겠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래서 요 더하기를 통해서 y는 나온다. 그래서 오일러 메소드가 다음과 같이 무한 더하기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게 미분 방정식을 푸는 방법 중에 하나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무조건 h만큼 움직이는데요. 한 타임 스텝이. 이걸 h만큼 안 더하고 다르게 움직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h만큼 계속 더하면은 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에러가 좀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별로 안 좋다. 오일러 메소드가 가장 간단하고 가장 안 좋은 방법이다. 그거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른 방법은 여기 추가적으로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요 먼저 거를 보면은 이제 오일러 메소드가 요 아까 말씀드린 세 줄이고요. i 플러스 1 요게 마지막이 결론이었고요. 요게 사실은 테일러 시리즈의 1차까지 근사한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x에다가 a 플러스 h를 넣게 되면은 fa 플러스 h는 여기 a 플러스 h니까 여기가 h가 되고 여기가 f 프라임 a가 되기 때문에 요 위의 식과 완전히 똑같아지게 되는 거죠. f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울기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f는 항상 기울기로 이제 쓸 겁니다. 그래서 요게 기울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테일러 시리즈 1차 근사와 똑같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들어간 게 이제 다음과 같은데 우리가 x, y에서의 어떤 기울기 값을 구했었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한 스텝을 더 가서 그 기울기를 지금에 적용시키는 겁니다. 이게 그 임플리시트 메소드라고 하죠. 임플리시트 뉴럴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에게 좀 익숙한 식이 아닐까 합니다. 왜냐하면은 i 플러스 1이 여기도 그대로 반복돼서 사용되기 때문에 이게 임플리시트 메소드라고 아마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는 그렇게는 하지 않고 그냥 익스플리시트하게 다른 걸로 두고 이렇게 구하는 방법입니다. 요거 예시를 좀 하기 쉽게 하려고 네스트로브 그레디언트를 가져왔는데 이것도 이제 저희 모멘텀 같은 거 배울 때 같이 배우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좀 친숙할 것 같아서 이걸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모멘텀을 구할 때 사실은 뭐 여기서의 모멘텀을 구하는데
뭐 한 칸을 더 가서 거기에서의 모멘텀으로 하는 그 방법 있지 않습니까? 예시를 잘 가져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맞을 겁니다. 그래서 한 칸에 더 가서 거기에서의 모멘텀을 지금에 적용시킨다. 여기도 그런 느낌으로 똑같은 느낌으로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 스텝에 기울기 값을 여기다 적용한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근데 2분의 1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지금의 기울기 값과 다음 스텝의 기울기 값의 평균을 내서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이 왼쪽 마지막에 있는 식과 똑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스텝의 기울기를 먼저 구하고 그 기울기와 지금 기울기의 평균을 내서 한 칸을 진징하겠다. 이런 겁니다. 요거를 설명드린 이유가 이제 다음번에 나오는 이제 문지쿠타랑 연관이 있기 때문이죠. 문지쿠타는 보통 이제 미분 방정식을 수치 해석적으로 푼다. 그러면 이제 문지쿠타가 거의 대부분 나오는 것 같고요. 굉장히 많이 봤고 그리고 공업 쪽에서 아마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써본 적이 없지만. 그래서 수치 해석 자체가 이제 공업 쪽이랑 연관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거기서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룬지쿠타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2차 룬지쿠타가 아까 말씀드린 요 밑에 거랑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말씀드릴 거고요. 천천히 가보자면은 이제 상미분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는데 요거는 뭐 예시로 y 프라임 뭐 xy 플러스 y인데 xy 플러스 y가 여기서 fx, y가 되겠죠. 그래서 요게 오일러 메소드입니다. y 플러스 hfx 플러스 x, y 여기서 테일러 함수의 2차까지 근사를 하게 돼서 2차 룬지쿠타라고 불리는 것 같은데요. 요거를 계속 진행을 하게 되면은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설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네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할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 룬지쿠타 진영님하고 세 명의 교수님, 이제 세 분의 교수님이 쓴 룬지쿠타 메소드가 있어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좀 복잡하네요. 이제 2차까지 테일러 급수를 근사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거는 1차까지 근사한 거였잖아요. 위에는 테일러 2차까지 근사하면은 이제 제곱과 2차 미분이 들어가게 되죠. 요 첫 번째 식이 나오게 되는데 요거를 좀 fx, y 아까 fx, y가 미분값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요거를 그랬을 때 요거는 fx, y로 바꿀 수 있고 여기까지 사용하면 이제 오일러 메소드죠. 여기는 이제 두 번 미분했으니까 fx, y를 한 번 더 미분한 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더 풀었으면은 요거는 이제 dx로 했으니까 이제 뭐라고 하죠? x, y로 나누는 맞아. 체인룰이라고 합니다. 체인룰을 사용해서 나타내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요. 요거를 또 h로 묶어줍니다.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되고요. h로 묶은 다음에 요 오른쪽에 dx분의 dy가 또 있는데 요것도 fx, y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요것도 x, y로 바꿔줍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고요. 요 마지막 식을 잘 기억해 두시고 요거를 fx 플러스 알파, y 플러스 베타를 이용해서 근사할 건데 이 방법이 아까 처음 설명드렸던 요 방법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h만큼 x를 h만큼 움직였을 때 y를 뭐 거기에 따라서 얼만큼 움직였죠. 아까 x를 h만큼 움직이면서 그걸로 이제 근사를 했어서 요거를 원래 미분값에다 더해서 사용했잖아요. 요거를 그대로 사용할 겁니다. 근데 그 알파가 아까는 h였는데 지금은 다르게 둘 것이다 라는 거고요. 이 앞에서의 마지막 식을 보면은 2분의 1 h가 있잖아요. 그래서 알파를 2분의 1 h, 베타를 2분의 1 h fxy라고 두면은 요거는 이제 테일러 급수 말씀드린 거에 위해서는 테일러 급수의 1차까지 나타낸 거고요. 이변수 함수의 테일러 급수에서 뒤에 나머지 부분을 없앤 겁니다. 테일러 급수의 1차 함수까지 나타낸 거에서 알파를 요걸 대입하고 베타를 요걸 대입하면은 아까 그 첫 번째 식이 나오게 됩니다. 요 아까 첫 번째 장에서 보여드렸던 식이 아까 요 fx 플러스 알파 y 플러스 베타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알파고 요 K2에 여기가 베타인데요. 요 K2가 나오게 되죠, 결국. 그래서 yi 플러스 1은 여기 i는 전부 생략했는데 yi 플러스 h 곱하기 요거다. 그게 아까 요거랑 똑같습니다. 요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2차 근사가 결국 오일러 메소드 변형과 똑같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파 베타를 좀 일반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어가지고 알파 베타를 2분의 1 H라고 했었잖아요. 2분의 H 말고 다른 걸 사용해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조건들을 나타낸 거고요. 여기서는 요거는 한번 나중에 식을 따라가 보시면은 그대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게 보통 공학 쪽에서는 4차를 많이 써요. 그래서 이거는 위키피디아를 가져온 건데 4차까지 나타내게 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K1부터 K4까지 나타내서 K1으로 또 안에 넣어서 K2를 구하고 K2를 넣어서 또 K3를 구하고 이런 방식으로 K4까지 구한 다음에 요걸 이렇게 더해가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요거 아까 K1, K2까지만 사용하면은 오일러 메소드에 요 한 칸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반까지 가는 거. 이런 방식으로 이제 4번을 진행하는 겁니다. 복잡하게. 이렇게 하면은 오일러 메소드보다 훨씬 더 오차가 적다고 합니다. 오차가 적고 좀 더 계산이 그래서 빨라지겠죠. 사실은 타임스텝만 줄여도 되는데 타임스텝을 줄이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문지쿠타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뉴럴 OD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뉴럴 OD는 레즈넷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다음에 설명드릴 텐데 이게 레지듀얼 블럭인데 x에다가 어떤 함수를 통해서 fx를 통해서 x랑 더하는 게 이제 레지듀얼 블럭이고 이게 레즈넷에서 자주 쓰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뭐 트랜스포머 같은 데서 제가 겪어봤던 바로는 레지듀얼 블럭이 없으면 거의 안 돌아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중요한데 이 레지듀얼 블럭이 fx 플러스 x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이게 앞에서 보셨던 어, 요거랑 똑같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fx 플러스 1은 yi 플러스 1은 yi에다가 f를 더하는 거 fx를 더하잖아요. 여기도 y가 인자로 들어가서 이것도 똑같이 다음번의 레이어는 전 레이어에다가 f를 통해서 더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같이 나타나는데요. 다음 레이어가 전 레이어에 어떤 fx를 더한다. 근데 이 fx가 만약에 미분값이다. 어떤 함수의 미분값일 테니까 사실 미분값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미분 방정식을 푸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레지듀얼 블럭이 결국 어, 미분 방정식을 푸는 거랑 똑같다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f를 찾는 것. 이제 아까 제일 처음에 설명드렸던 게 이제 딥러닝이 이제 어떤 함수를 찾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이 f를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게 그러니까 레지듀얼 블럭을 학습하는 게 미분 방정식의 해를 찾는 거랑 똑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뉴럴 OD가 결국 레지넷과 똑같다라고 합니다. 레지듀얼 커넥션을 보면은 이게 사실은 하나가 아니고 계속해서 레지듀얼 커넥션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레지듀얼 블럭에서도 그렇듯이 이제 엄청나게 많은 블럭이 있을 텐데 요 블럭이 다 똑같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러니까 똑같은 블럭을 계속해서 반복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계속해서 더하는 과정. 근데 이 fx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블럭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fx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똑같은 f를 무한번 반복한다. 요거는 리지컬 커넥션이라고 볼 수 있고 뉴럴 ODE도 아까 봤듯이 x1에서의 기울기값, 그럼 x2에서의 기울기값 이렇게 무한번의 더하기로 나타낼 수 있어서 결국은 똑같다. 그래서 레지듀얼 커넥션을 어떤 컨티뉴어스하게 바꾼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서는 t가 0, 1, 2, 3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을 텐데 오일러 메소드에서는 저희가 t를 h로 줬잖아요. 그래서 한 칸만큼 무조건 안 움직여도 됩니다. 여기서 무조건 한 칸만큼 움직인다고 가정을 한 거고요. 여기서는 h 값에 따라서 이제 10 타임스텝만큼 가고 싶어도 1000번의 더하기로 뭐 이뤄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컨티뉴어스하게 바꿀 수도 있다는 소리죠. 거기다가 이제 뉴럴 OD를 하면 더 좋은 거는 어, 똑같은 디스크리트한 함수도 컨티뉴어스하게 바꿀 수 있다는 점인데요. 타임스텝만 늘리면은 똑같은 함수도 더 정교하게 구할 수 있다. 이런 게 됩니다. 다음에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레이저 커넥션이 무한번인데 이 블럭이 다 똑같아야 됩니다. 대신에 그러면 이제 뉴럴 OD랑 똑같다. 그래서 컨티뉴어스하게 나타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왜냐면은 이제 임플리시 메소드 같은 걸 하게 되면은 좀 더 부드럽게 이어지는 좀 더 정교하게 뭔가 예측할 수 있는 근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더 좋다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레즈넷 5개를 쌓은 거고요.
요거는 OD 솔버를 이용해서 푸는 것. 요게 사실은 똑같다. OD 솔버를 이용해서 여기 T가 들어가겠죠. 요 솔버와. 요 솔버는 아까 말씀드린 오일러나 아니면 룬지쿠타 이런 방법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요 우리가 찾고 싶은 T에 대해서의 어떤 함수값을 구한다. 그래서 적분을 통해서 우리가 교역값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미분값을 적분하면 결국 함수값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뉴럴 OD를 설명드릴 건데요. 요거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 OD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여기 레지듀얼 네트워크고 여기서 뉴럴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 이 논문에서도 첫 장에서부터 이제 레지듀얼 커넥션이랑 비교를 해놨어요. 왜냐면은 방식이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이죠. 근데 다른 점은 뭐냐? 여기는 이제 점이 1, 2, 3, 4, 5 딱딱 박혀 있지만 여기는 중간중간에 많이 점들이 박혀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좀 더 세세하게 우리가 2.5번째의 레이어를 값을 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화살표가 딱딱 끊어져 있지만 여기는 뭔가 피콕의 날개같이 정말 이쁘게 펼쳐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뭔가 컨티뉴어스하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은 다음과 같은데 뭐 적분을 통해서 나타내는데 적분은 결국 OD 솔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다. 합니다. 사실은 뉴럴 OD가 뭐 그렇게 많은 건 없고요. 레이어 자체는 이제 포워드 팩스를 할 때 요 아까 말씀드린 F를 어떻게 잡냐가 중요하겠죠. 근데 사실 이 F를 되게 간단한 MLP 같은 형태로 잡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 레지듀얼 블럭이나 뭐 MLP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굉장히 간단한 F를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별게 없습니다. 여기서 엠리스트에서 하는 테스트를 하는데요. 요거를 이제 성능 비교를 하는데 첫 번째와 마지막은 뭐 엠리스트 하는 다들 뭐 그런 컨볼루션 레이어와 풀링, 뭐 풀리 커넥티드 이런 건 다 똑같고요. 중간에 OD를 거치게 되는데 사실은 레지듀얼 블락이라고 생각해도 좋고요. 그 fx가 이제 바뀐 점은 OD 솔버에 들어가는 f가 그냥 미분값을 나타낸다는 그거 점만 하나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이 레지듀얼 블럭을 이 fx로 삼을 수도 있고요. 뭐 MLP로 삼아도 되고 이거는 뭐 자유롭게 사용하면 됩니다. 어차피 이 함수를 학습할 거기 때문에 미분 어떤 미분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학습하는 거기 때문에 뭘로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한 6개 레이어짜리 MLP 아니면 뭐 레지듀얼 블럭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건 없고요. 여기에 대한 성능이 여기 있는데 오른쪽이 이제 엠리스트에서 실험을 한 거고요. MLP, 원레이어 MLP랑 비교를 하는 건 좀 그렇지만 원레이어 MLP도 있고요. RK넷과 OD넷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RK넷이 저희가 설명드렸던 이제 룬지쿠타를 줄여서 RK넷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OD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OD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레이어를 뭐 익스플릿 메소드를 한다. 그래서 오일러 메소드를 우리가 쓴다. 그래서 우리가 타임 스텝을 굉장히 많이 잡아야 돼요. 일단. 그래서 뭐 타임 스텝을 1000번 돈다라고 하면은 오일러 메소드에서 아까 타임 스텝을 1000번 해가지고 찾는 과정이랑 똑같죠. 근데 그러면은 1000번의 레이어를 거치게 되고 1000번의 레이어에 대한 어떤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백프로파게이션 할 때 그걸 다 가지고 똑같이 백프로파게이션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1000개의 레이어를 타는 거랑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고 시간은 원래 오래 걸리고 이제 메모리도 되게 많이 잡아먹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우리가 메모리는 어떻게 1로 바꿀 수 있다. 메모리를 안 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돌려보면은 메모리를 거의가 아니고 그냥 안 씁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래프를 아예 만들지 않기 때문에 컴퓨테이션 그래프를 메모리를 거의 안 쓴다고 말할 수 있겠고요. 이 방법은 어드 조인트 메소드라고 하는데 이 방법을 쓰면은 우리가 시간적에선 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일단 성능은 더 좋다고 말하고 이제 메모리 쪽으로 손해 안 볼 수 있다. 제가 실제로 실험을 하는데 어드 조인트를 쓰지 않으면은 메모리가 터집니다. 너무 많이 늘어서. 어조인트 메소드는 사실 OD를 푸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긴 한데 여기선 좀 다른 식으로 쓴 것 같아요. 요 AX를 그러니까 Z가 여기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에서 보면은 이제 Z가 저희가 여지껏 설명했던 Y 같은 게 되죠. 히든 스테이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T0가 첫 번째 들어갈 때의 Z고요. T1이 마지막이라고 했을 때
Z를 L로 나눕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그레디언트가 되게 되는데 이제 이 그레디언트를 디센트하기 위해서 백프로파게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T0에서 원래 우리가 T1으로 갔으면은 우리가 이거를 AT라고 일단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AT0겠죠. 왜냐면은 0번째에서의 이제 그것도 알고 싶고 0번째 그레디언트도 알고 싶고 첫 번째 그레디언트 알고 싶고 중간에 있는 그레디언트 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백프로파게이션 해주려면은 요 모든 t에 대한 a를 구해야 되는데 요거를 어떻게 구하냐? 요거를 t로 미분하면은 요게 된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증명이 오른쪽에 써 있는데 요건 하지 않을게요. 요거를 t로 미분하면 요게 된다고 합니다. 요게 뭔지는 잘 몰라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값이다라는 것만 알 수 있으면 됩니다. 요 at는 우리가 저장을 해놨었고 우리가 구할 수 없는 값인데 요 AT 생긴 걸 보면은 뭐랑 굉장히 닮았는데요. 앞에서 보던 이제 OD랑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게 DT분의 DY 여기가 Y에 대한 식이 되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미분 방정식입니다. 또 다른. 그래서 또 다른 미분 방정식인데 요거를 풀면은 결국 그레디언트 값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T0에서의 어떤 미분 값을 알고 싶다. 요거 마이너스 붙으면 거꾸로 되잖아요. 그래서 T1에서부터 T0까지 우리가 거꾸로 미분 방정식을 찾아 나간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것도 어떤 아까 포워드 어떤 ODE를 푸는 과정처럼 백워드 ODE를 풀면은 우리가 그냥 그레디언트를 구해버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식을 풀면은 요 식도 이제 ODE 솔버에 넣어가지고 풀 수 있는데요. 요 식을 그대로 ODE 솔버에 넣어서 풀면은 우리가 어떤 파라미터에 대한 로스 값의 그레디언트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요거 알면 이제 백프로파게이션보다 옵티마이제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시간은 좀 두 배로 걸리겠죠. 왜냐하면 포워드 패스를 한번 한 다음에 백워드 패스도 그대로 OD 솔버를 통해서 한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시간은 두 배로 걸리겠지만 메모리는 쓰지 않고 중간중간에 있는 값들을 저장하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계산했는지도 신경 쓰지 않고 우리가 값을 구해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점이 메모리를 1만큼 쓴다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 1만큼 썼는데도 우리는 테스트 에러가 제일 작다라고 합니다. 이 한 개까지는 뒤에는 이제 다른 업무이기 때문에 하지 않겠고요. 마지막으로 그림 보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여기에 그림인데요. 요거는 이제 RNN으로 이제 학습을 했을 때 요 점들이 이제 학습 데이터라고 하면은 요 나선형 모형에서 어떤 노이즈가 추가된 이제 학습 데이터들인데 요걸 학습하게 되면은 굉장히 쭈글쭈글하다. 하지만 우리는 미분 방정식으로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좀 더 컨티뉴어스하게 잘 학습할 수 있겠죠. 이게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더 학습이 잘 될 텐데 이 식 자체가 나선형 식을 그리는 식 자체가 이제 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요걸 우리가 잘 피팅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분 방정식을 잘 풀 수 있다. 저희가 물리 쪽을 보게 되면은 이제 미분 방정식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물리를 하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나선형 식도 미분 방정식을 나타낼 수 있고 우리가 뭐 레즈넷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지금 발표를 들으면서 네. 잘 몰라서 그런 있는데 그냥 원래 이 OD 솔버보다 유럴 OD가 훨씬 좋아 보이는데 거의 무조건 뉴럴 OD에서 OD 솔버를 씁니다. OD 솔버 아예 네, 대놓고 쓰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룬지쿠타 같은 걸 씁니다, 실제로. 그래서 아까 RK넷이 그 안에 있는 미분 방정식을 이제 파라미터가 있는 어떤 레이어로 주는 거고요. 이 fx를 아까 여기 fx를 우리가 파라미터가 있는 어떤 이런 블럭을 갖다 넣는 거고요. 학습 가능한 그거를 이제 룬지쿠타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미분 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쓴다고 볼 수 있겠죠. 뉴럴 OD에서 OD 솔버를 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백워드 그레디언트 정확히 근사합니다. 정확한. 근사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어요. 근사해서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다. 그래서 진짜 그레디언트를 구했을 때가 이 뒤에 앞에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레디언트를 했을 때 메모리를 다 먹게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에러가 더 높다. 이거는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진짜 좋다. 회사가 안 좋다. 그쵸. 근데 진짜로 그레디언트는 어떻게 구해요? 그냥 그레디언트가 통하는 룬지쿠타를 만들면 되죠. 아, 그래서 그 라이브러리를 솔버 갖다 써요. 대신? 네, 솔버가 쓰는데 그 솔버가 그레디언트가 흐르는 솔버. 난 솔버는 쓰고. 네, 거기 네. 근데 그러면 방금 얘기해준 걸로 OD 대시 RKF가 메모리가 적은 건 이해가 되는데 왜 성능이 좋아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엠리스트. 그러니까 지금 조조의 그 레지던시 성능이 제일 좋은 거 같아요. 그렇지만 파라미터가 좀 적죠. 그렇네요. 하지만 파라미터 수를 비슷하게 하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근데 또 엠리스트에서 적어도 시프트인가? 왜 엠리스트에서 그것도 그렇죠. 왜 이렇게 작지? 원레이어 MLP가 이렇게 잘하는 줄은 몰랐어요. 아, 링스가 스킵 커넥션을 딱 하나 쓰나? 아마 6개짜리 뭐 넣었다고 본 것 같은데 OD넷이나 알케넷이나 레지넷도 아마 6개 블럭인 걸로 알고 있고 카페 이런 거안 했어요. C 파텐 했나 한번 찾아볼까요? 근데 이 이후에도 많은 것들이 나왔는데 다양한 태스크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요. 포클 데이터로 하는 것도 있다. 실험은 아마 딴 건 없는 것 같아요. 딱 하나 했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